Hey guys, welcome to my class. Today we're going to cover the first passage of the supplementary material session 2. 오늘은 2회의 1번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So first we're going to read the today's lesson objectives. The first one is that we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main idea of the passage. 일단은 지문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and the second one is that we will be able to explain the sentence structures of the passage. 그리고 지문의 문장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수업 목표를 상기시키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유형은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데 이제 글의 요지라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세부 내용이 다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없다 할 때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은 보통은 중요한 내용은 맨 첫 문장과 맨 마지막 문장에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내용을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고 한다면 반복이겠죠.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에 집중을 해서 처음과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 대체로 문제는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지문에 접근할 수 있냐? 그럼 첫 문장을 읽어요. Curiosity is the essence of life. 그래서 여기서 호기심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 지문에서 키워드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호기심이라는 것이 삶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기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문인가 보다 하고서 이제 맨 마지막 문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 this sense of wonder and desire for understanding not only makes us human but is also one of the foundation stones of civilizati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So this sense of wonder and desire 이렇게 desire for understanding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글을 잘 이해하고 독해를 잘한다는 거는 우리말로 영어를 번역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글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읽은 내용과 이 뒷문장의 내용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this sense of wonder and desire for understanding 앞에서 첫 문장에서 읽은 어떤 단어로 생각할 수 있느냐? curiosity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curiosity라는 것이 not only but also의 구조로 나와 있는데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문명의 foundation stones, 기반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기심이라는 것이 결국 문명의 초석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이제 요지로 넘어가면은 무엇이 답이 되겠어요? 금방 보이죠. 호기심이란 키워드가 들어가 있고 이제 인간다움과 문명의 바탕이다. 그래서 사실 요지 주제 추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모든 문장을 읽는 게 꼭 필수적이진 않아요.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니 나머지 문장도 읽어보면서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호기심이라는 게 삶의 본질이고 animals including humans,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은, 그러니까 인간도 동물이죠. 여기서 including이라는 분사, 현재 분사는 지금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과에서 과거 분사가 명사 수식하는 구조를 봤을 텐데 여기서는 현재 분사가 명사를 수식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것이 분사라고 해서 다 명사를 수식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명사 수식이다 이렇게 알아두고 분사에 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는 앞으로 차차 알아가 보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인간 포함한 동물들은 살 수 없어요. 무엇 없이 아는 것 없이. 그래서 without이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가 쓰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온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명사는 사실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 그것의 형태가 명사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뭐를 아는 거 없이 살 수 없냐면 what is useful to them and what is needed for their survival. 그래서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이 무엇일까요? Animals including humans겠죠.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은 그들에게 무엇이 유용한지 그리고 무엇이 그들의 survival, 생존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지를 아는 것 없이는 살 수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알아야 살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호기심이 중요하다라는 이 내용을 다음 문장에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 그래서 예를 들면은 where to find food, how to avoid predators, where to find mates, etc. 그래서 음식은 어디서 찾고 어떻게 포식자를 피하고 그 다음에 짝은 어디서 만나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알아야 살 수 있다. 즉 호기심이 삶의 본질이다라는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However, 그러나 항상 이제 그러나가 나오면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 나온 내용보다 그러나 뒤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The human species differs from other animals because we thirst for knowledge that reaches far beyond our personal needs. 근데 인간이라는 종은 다르대요. 다른 동물들과. 그래서 differ과 같이 많이 쓰이는 전치사는 from입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we thirst for knowledge. 우리는 지식에 목말라 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어떤 지식인지를 수식해주는 한정적 용법의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1과에서 우리가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를 봤는데 이렇게 컴마가 없는 거는 한정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한정은 영어에서 곧 수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knowledge를 수식을 하고 있죠. 이제 한정적 용법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수식과 한정이 논리적으로 같다.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요. 귀여우니 강아지를 수식을 하죠. 근데 이렇게 수식한다는 건 한편으로 세상의 모든 강아지 중에서 귀여운 강아지로 한정을 짓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식한다는 것은 어떤 종류가 많은 어떤 개체에 대해서 일부의 특성으로 한정을 짓는 거죠. 그래서 한정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수식을 하고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수식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그다음에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인데 그중에 주어가 빠져있죠. 근데 이 빠진 문장 성분은 곧 선행사와 같다. 이런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선행사가 thirst for knowledge인데 knowledge죠. 근데 그 knowledge가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는 그 빠진 문장 성분, 즉 선행사와 수일치를 시켜줍니다. 단수라서 reaches. So far beyond our personal needs.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인 필요를 훨씬 넘어서서 도달하는 어떠한 지식에 우리는 목말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요소로서 지금 이 글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잠시 지우고 가볼게요. So we look around us and we wonder.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병렬 구조가 쓰이고 있어요. look과 wonder. 병렬 구조라는 것은 접속사가 있다면 원래 접속사는 접착제죠. 절과 절을 연결시켜서 문장을 한없이 길게 만들어주는 접착제인데 이때 이 주어가 같은 경우에 굳이 두 번 말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주어나 또는 뭐 주어 플러스 조동사까지 생략하는 거를 병렬 구조라고 해요. So we look around us and we wonder. 근데 여기는 이제 주어를 또 썼죠. So we wonder about our surroundings and about what we observe both near and far. And you want to understand it all. 그래서 우리는 궁금해해요. 무엇에 대해서? 우리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무엇에 대해서 궁금해하냐면 우리가 관찰한 것에 대해서 둘 다 어디 가까운 곳과 먼 곳 둘 다에서 우리가 관찰한 것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and we want to understand it all.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it이라는 거는 우리가 관찰한 것이란 절 전체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래서 it은 what we observe both near and far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궁금해한다. 결국 인간의 호기심에 대해서 상세하게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액적인 부분은 아닌 거죠.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 한 가지만 보고 가면은 what we observe의 what에 표시를 해두었죠. 그래서 이 친구는 관계대명사인데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가 무슨 뜻일까라고 궁금하다면 what을 the thing that 이하라는 것이라고 풀이를 해보면 the thing이라는 선행사를 가졌을 때와 the thing that을 what이라는 한 단어로 축약했을 때 결국 같은 방식으로 해석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관찰하는 것. 근데 뭐뭐 것이라는 이 명사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선행사를 드러내서 쓰는 것은 비효율적인 말하는 방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the thing that을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 하나로 썼다. 이렇게 이해하면 선행사 포함한 관계대명사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the thing이란 선행사를 품고 있다. 근데 어쨌든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가 불완전하거든요. 무엇에 빠져 있을까요?
네, 대답한 거 다 들었어요. observe의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w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왔어요. indeed, 사실은 실제로 we fear the unknown. 우리는 the unknown,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이란 명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것, 수동 분사가 쓰였으니까 알려지지 않은 것, 이런 수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겠죠.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걸 두려워해요. 이러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그런 감각이 그런 호기심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고 그것이 문명의 초석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원어브 뒤에 복수 명사 요 점만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지문 자체가 굉장히 중간에 비약된 부분들이 많아요. 보통 영어 지문들을 긴 글에서 따와서 이제 편집을 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indeed we fear the unknown 이런 문장 같은 거 굉장히 생뚱맞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뭔가 좀 글이 엉성하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글 구조를 잘 분석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글이 잘 못 쓰여진 글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요지는 호기심과 알에 대한 욕구가 인간다움과 문명의 바탕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2회 1번을 마무리하겠습니다.